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애국, 전국에 계신 우리 애국 동지님들. 오늘 날씨가 조금은 그런데 이제 내일 오후에 비가 좀 내리고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주 낙차 떨어집니다. 아침 최저가 2도에 낮 최고 기온이 4도, 5도밖에 안 된다. 어르신들 건강하시고요. 오늘 어르신들도 오시고 있는데 지금 전국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재명이 지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는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인데, 자, 우리가 정말 다 아시죠? 대장동의 몸통이 누굽니까?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 지금 이재명이 아직 조사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검찰 지금 조사를 보면은 유동규 그 다음에 김만배 이런 자들끼리 돈 먹고 돈 돌리고 이런 정도로 끝내려고 아마 이재명이한테 지금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제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특종을 한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른들, 요번에 그 대장동 아파트를 자고 땅을 수용해가 다 지어가지고 이제 분양을 할 때 11개 구역으로 나눠졌는데요. 거기에 5개 구역을 통으로 절반을 먹어가지고 분양을 해서 돈을 몇백억을 챙긴 분양업자가 있습니다. 이 뭔데 이 자가 원래 토건업자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자가 14년에 초에 지금 요번에 된 김만배는 여러분 2015년 5월 달에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 관리 시행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만은 이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죠. 이미 2, 3년 전부터 작업에 들어가 있었는데 14년 초에 김만배 그리고 그 거들고 있던 남욱이라는 변호사, 이자는 위례 신도시 개발에서부터 개입을 했던 아주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자들이 자기한테 돈을 좀 지원해 달라. 그래서 14년 초부터 14년 연말까지 1년에 43억을 보내줬다. 근데 두 차례 나눠서 보내줬다. 첫 번째는 얼마 주고 얼마 줬는지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은 반씩 나누면은 23억 주고 20억 안 줬겠습니까? 근데 이 돈을 왜 주느냐 했더니, 왜 달라고 하느냐 했더니 2014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알다시피 2010년 6월 달에 성남시장이 됐고 2014년에 6월 달에 성남시장에 재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8년에 도지사가 돼갖고 지금 이제 전국구가 됐는데, 김만배가 왜 나한테 돈을 미리 좀 달라고 그러냐 했더니 이재명이 이번 재선운동을 도와주는데 써야 될 정치 자금으로 써야 될 돈이다. 그러니까 급하다 해서 돈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 또 돈을 두 번에 20억인가를 보내준 거는 이제 화천대유하고 이걸 다 만드는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데 인허가로부터 다 받아야 되니까 그 인허가 로비 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해서 김만배는 얘들은 그 당시에 돈이 없었죠. 이 사업을 따내기 전이니까 은행 대출도 안 해주는 거고. 근데 본래 그쪽 성남 이쪽 경기도 남부에서 토건업을 하던 이 이모가 미리 말하자면 그러한 혜택을 주는 거를 전제로 돈을 43억을 로비 자금으로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이모는 누구냐? 이번에 또 쫓겨난 박영수 특검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영수라는 자가 얼마나 이 대장동 이 돈폭탄 돈벼락 이 비리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박영수 불러서 조사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계좌 조사해 봤습니까?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소환이라도 한번 했습니까? 점이 가는 거예요. 근데 박영수는 누굽니까? 우선 좀 땡겼어요. 윤석열이 완전히 멘토 아닙니까? 윤석열이 오야붕 아닙니까? 박영수 고붕이 바로 윤석열이 아닙니까 지금? 자, 그건 다음에 또 얘기하시기로 하고. 그런데 이 이모한테 43억을 받았는데
진술이 분명히 나왔다고요. 14년 이재명이 재선운동을 돕기 위한 선거운동 자금으로 써야 된다 하고 돈을 받아갔단 말이죠. 이게 어제 조선일보의 특종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바로 이재명이를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바로 잡아넣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르신들, 저도 기자생활 30년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특종은 검찰이 흘리지 않고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게 검찰 수사 방향이 이제 좀 바뀌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명이 지금 처한 상황을 보십시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한테 10%에서 15% 지고 있습니다. 우선 수치는 뭐 따질 거 없고, 그 수치는 여러분 조작하는 거니까 믿을 거 없고, 추세를, 여론조사는 추세를 봐야 되는데, 11월 5일날 윤석열이가 후보로 선출이 되고 나서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고 그래서 모든 언론의 스팟라이트를 받고 후보 막 이런 것 때문에 그 컨벤션 효과를 받아서 지지율이 10% 정도는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까지 15개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전부 다 10% 이상 오차 범위를 벗어난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죠. 민주당 지지율도 아주 폭락,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이 지지율도 또 폭락, 이른바 이 3종 세트로 아주 폭락을 하니까 이재명이 지금 아주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2, 3일 전부터 저쪽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아니, 지난 선거를 할 수가 있느냐? 2007년에 악몽이 떠오른다는 건데, 2007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쪽 한나라당에는 이명박 후보가 됐고, 저쪽에는 저 전주 출신 정동영이가 대통령 후보로 됐는데, 그 당시 노무현이가 아주 그냥 엉망이 돼가지고 지지율이 정말 5% 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든 여론조사에서 25% 차이가 나갔고, 정동영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끌려가서 그냥 아주 그냥 압도적으로 이명박 후보가 가장 최근 30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차로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됐단 말입니다. 그 2007년의 악몽이 지금 떠오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이재명이가 앞으로 할 3가지 방향을 내가 말씀해 드릴게요. 첫째, 이재명이 이제 궁지에 몰리면은 막판에 어쨌든 탈출구를 못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특검도 수용하겠다. 막 이렇게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 거예요. 근데 나왔죠? 드디어 어제 아직도 조건을 달았지만은 특검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전 국민한테 100만원씩 기본소득 하겠다 하다가 예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도대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아직 예산 짜고 있는데 내년에 미리 돈 땡겨가지고 뭐 100억 나눠주죠. 뭐 60조를 뭐 땡겨 쓰냐.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자, 드디어 국민 여러분이 원하면은 뭐 재난지원금 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도 이제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자, 그러더니 어제는 드디어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 아,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 내가 일단 죄송하다고 사과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내 주장만 너무했다고. 이제 이재명이가 완전히 지금 180도 발언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주 고분고분하고 아주 예의 바른 놈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고. 이자는 이런 놈입니다. 이런 식의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노선이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는 선거를 해나갈 수는 없으니까 후보 교체 작업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후보 교체 작업이 그냥 물러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방금 말했지만은 지금 이재명이 대장동은 돈을 안 먹었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쉬운 게 뭐냐? 방금 말했던 이런 14년 재선 때 선거자금 받아 쓴 것도 이제 진술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무죄 받는데 무려 28명의 변호사를 썼는데 토탈해 갖고 2억 5천 주고 있다. 아니 28명 변호사를 써. 그 중에는 대법원 판사 출신이 2명, 헌재 판사 출신이 1명. 이런 사람들은 1억 2억 안 주면은 사건을 아예 안 맞는데 1,000만 원도 아니고 800만 원씩 주고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다. 이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했겠냐. 결국 대장동 이런 식으로 돈벼락을 맞도록 만들어주고 그 돈 버는 업자들이 알아서
변호사 비용을 자기들이, 이게 변호사 비용 대납 사건인데, 여기에 이제 변호사 그 사무실에 압수수색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방향을 바꿔서 이재명이를 기소하는 식으로 해서 요즘 아마 우리나라 당 정당법상 정식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은 일시 당원권이 정지가 될 거예요. 그 당원권이 정지되니까 그 당의 대통령 후보도 후보 자격이 정지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후보를 사퇴시키는 작업이 왔다 갔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선거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 4개월 남았어. 그리고 설사 오케이 이재명이가 떨어져 갖고 저쪽 국민의힘당 후보가 당선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 의석 180석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저 김무성이 패거리들도 한 14명 더 붙여가지고 그쪽이 죽어도 원하는 내각제 준다 그러면은 산액도 시킬 수가 있어. 국회의원 180석이 있는데, 자, 이자들이 지난 4년 동안 이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작년 1년 반 동안 이거 가지고 무려 3,500건의 법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냥 아주 도장 찍어내듯이, 두부모 찍어내듯이 법을 그냥 마구잡이로 만들어냈는데, 내년에 윤석열이 하레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회 180석으로 땡깡 부리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2년 동안 대통령 집권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부터 인사청문회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그냥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여가 다 그 거부해버리고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아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저 박지원이라는 놈이 죽으라고 물고 늘어져 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혼의 자식을 낳아가 문제가 됐던 최동욱이 검찰총장을 양보해 주는 걸로 딜을 쳐서 무려 2달 반 만에 내각이 구성이 됐습니다. 이자들이 내년에 윤석열이 되면은 6개월 동안 내각 구성 못하게 만들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재명이 그냥 간다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즉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탄생된 과정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본다면은 누군가가 이 문재인을 앞에 내세우고 이런 식으로 이 좌파 정부를 움직여가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문재인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자,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아직도 열흘 남은 이 11월 말까지 이 지지율 격차를 이재명이가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 후보 교체의 수순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윤석열이가 국민의힘당의 후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 몇 분 계시지만은 윤석열이 후보 되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태극기를 들고 나온 5년 동안 태극기 혁명을 주도해온 우리 애국 동지들로서는 윤석열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 봅시다. 그 대통령 후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광주로 내려가서 광주 5.18 찾아가서 또 비석으로 만지고, 그 다음에는 봉화마을 갔다가 김대중 기념관 갔다가 5.18 유족들 만나고, 그리고는 한 말이 5.18 정신을 헌법 정문에다가 넣겠다. 여러분, 5.18 정신이 뭡니까? 정권이 마음에 안 들면은 경찰서 무기고 탈취해서 총 들고 나와서 총 쏘는 게, 우리 국민끼리 총 쏘는 게 5.18 정신입니까? 그걸 민주화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자, 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는 찾아가지 않는 거냐 말이에요. 탄핵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옥중에 계신 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자기가 대통령 석방을 하겠다거나 뭐 얘기한 적 있습니까? 변죽만 올리고 있죠. 자, 선대위 구성을 좀 한다고 그래. 5일날 당선되고 오늘 20일이 됐어.
15일 보름이 지났는데도 선대위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김한길이를 데려온다. DJ 가족 집계, DJ 부부가 이뻐가지고 여름 휴가 겨울 휴가 갈 때마다 데려가는 탤런트 최명길이하고 그 김한길이 결국 호남에 가서 표정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풀러다가 선대위장 맡긴다는데 그 김종인이 여감이 또 반대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김병준이 데리고 온데 김병준이 누구냐? 노무현이 밑에서 정책수석이. 아니 그러면은 거다가 자 후보가 되고 나서 사무총장 이 선거를 치르는 이 당 정당의 사무총장 선거 사무를 동시에 겸하는 사무총장에 권성동이를 임명해서 권성동이가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여당의 법사위원장으로서 말하자면 탄핵 소추하는 소추의 대표위원이야. 이제가 헌법재판소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쫓아내야 된다고 얼마나 이 친구가 감동을 했는지 눈물까지 흘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자고 한 놈이에요. 이자가 지난번 2000 선거 때만 되면 기호 1번 달고 박근혜 대통령 옆에 빨간 반바 입고 박근혜 대통령이 저 강원도까지 가서 연설을 몇 번 해줬어. 야, 이 권성동이를 사무총장에 앉혀. 그래서 우리가 던지는 기본적인 질문이 그겁니다. 윤석열이가 과연 우파 지도자가 맞냐? 저자가 언제 우파를 했냐 이게. 국민의힘 당이 과연 우파 정당이 맞느냐? 보수 정당이 맞느냐? 국민의힘 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됐지만 우리가 윤석열이를 당장 후보로 받들어서 윤석열이 당선시키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더 본질적인 문제는 국민의힘 당 후보가 대통령 내년에 당선이 된다면은 여야가 바뀌었으니까 정권 교체가 돼야 되는데 과연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을 때 윤석열이 지금까지 해온 것 저 친구의 성향을 봤을 때 이걸 정권 교체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 제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무효다,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우리 태극기 혁명 동지들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샅샅이 털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무려 17건을 기소를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징역 45년 감옥소에서 죽으라고 부형을 한 저 자를 저 개망나니 저 망나니 칼질하는 망나니잖아요. 사냥개를 우리 우파 지도자라고 그래 우리가 받들고 쌍수를 들고 윤석열 만세를 부를 수가 있냐 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우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세요. 저기 지금 이순시 장군 있는 교보문고 앞에 지금 집회 하나 열리죠. 맞은편에 여기 지금 일파만파 집회 열리죠. 저 바로 밑에 저 파이낸스 빌딩 프레스센터 옆에 집회 열리고 있죠. 조금 더 내려가면 시청 대한문 앞에 있죠. 여기 지금 현재 5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회 이렇게 갈라진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바로 윤석열이가 후보가 되면서 윤석열이를 저걸 후보로 받아들일 수 있냐한테 갈린 놈. 자 이쪽에 제 오른쪽에 있는 저 집회 윤석열 지지하는 집회입니다. 이쪽 집회 윤석열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응? 노골적으로 아직 얘기는 안 하지만 자 저 건너쪽은 집회 저 기독교 어느 쪽 그쪽에서 영향을 받고 있죠. 지금 이 집회 중에 아직도 탄핵 무효를 외치는 집회는 저희와 대한문 앞에 있는 국권밖에 없습니다. 우파 좀 갈라졌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에 이제 넌더리를 냈어. 당해보니까 알겠다. 이 뺄개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정권 교체를 원합니다. 무려 60몇 %가 원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대안이 있느냐? 그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후보로 뽑았으니까 윤석열이를 지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 심정 100% 이해합니다.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년 3월 9일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선거가 이루어지면은 그날 가서 윤석열이 찍어주시라 이거예요. 선거 보이콧하라거나 투표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죠. 투표하는 것도 국민의 고유한 중요한 권리시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태극기를 들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윤석열이를 지지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잠시 보류하고 있겠다. 지켜보자. 왜냐? 말씀드렸죠. 왜 이재명이 운명을 제가 앞에 놓았겠습니까? 이재명이를 지금 칩니다. 후보 교체 들어가면 검찰 기소를 해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구속까지야 시키겠어요? 하여튼 막 기소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가 주저앉힐 건데, 그러면은 이 검찰이, 이 문재인의 손아귀에 있는 이 검찰이 이재명이만 치고 윤석열이는 내버려 둘까? 윤석열이도 건단 말입니다. 자, 12가지 있었는데 이번에 도이치 뭐 이건 24년에 있었더라고요. 도이치 주가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그 부인 김건희를 또 기소를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13가지야. 이렇게 많이 거는 거는 뭐 잘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얽어 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윤석열이도 건드린단 말이죠. 그 윤석열이가 과연 대통령 후보가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릅니다. 4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지율 이렇게 15% 20% 가까이 차이 나는데 보름이 걸리도록 선거대책위원회를 못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벌써 대통령이 다 돼버려가지고 자리 줄 놈이 너무 많아. 국물 얻어 먹을 놈이 너무 많아갖고 그 안에 지금 막 배가 터져갖고 벌써 자리가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김종인이는 지가 혼자 다 먹고 싶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저 어리숙하니까, 정치는 모르니까 지가 완전히 단독으로 모든 정권을 받아가지고 지가 갖고 와서 다 하고, 내년에 공천, 내년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종로, 대구, 서초에서 많으면 지금 5개가 나온다고. 국회의원 공천부터 6월달 지방선거 공천까지 해서 뿐만 아니라 장차관들 이거 김종인이가 한껏 해먹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지 손아귀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런데 김병준이가 오고 김한길이가 오고,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김한길에서 전라도 표도 좀 얻고 싶고 김병준에서 좀 별로 얻고 싶고, 이른바 중도 확장으로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렸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묘소도 찾아가지 않고 전라도만 가고 봉하마을 가고 5.18 가고,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를 어르신들 똑똑히 하십시오. 우리를 집토끼로 보는 거야. 집토끼라 그래. 집토끼 정치판에서 집에 있는 토끼 가다 놓고 아침마다 배추잎 몇 개 주고 하면 그냥 꼼짝없이 있으니까 어디 도망가느냐 이거지. 너는 죽었다 깨라도 무조건 내 찍으니까 넌 신경도 안 쓴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취급받고도 그래. 윤석열이 지지하실랍니까? 합니다. 집토끼로 보고 너는 내 또도 내년에 내가 찍으면 누구 찍을 거야? 이러고 지금 중도 확장한다고 전라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습니다. 자, 지금 4개월 남았거든요. 이제 111등 남았습니다. 과거에 선거를 치를 때요, 100일에서 120일 사이 그 지지율이 선거 결과로 거의 대부분 맞아떨어집니다. 단 한 가지, 2002년에 노무현이가 뒤집은 거는 예외였지만은 그 전에 YS 될 때, DJ 될 때, 이명박 후보 될 때, 박근혜 대통령 될 때 다 똑같았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경우 110일 남았던 8월 말에 118일 남았죠. 8월 말에 여론조사에 박근혜 대표가 당시 48%를 얻었고 문재인이는 14% 얻었습니다. 14%에서 문재인이가 마지막에 48%까지 엄청났네? 아닙니다. 그때 문재인이는 3등이고 2등이 안철수가 25%를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안철수 문재인이 합친 그 49%인데 그럼 1%가 많았죠. 그런데 이게 결국 안철수 문재인이 합친 표가 최종적으로 48%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에서 3%가 더 올라가서 51%가 나왔던 겁니다. 자, 지금 윤석열이는 한 15% 앞서 있어. 그러면 끝났다? 아니라 이게 왜냐? 지지율이랑 지금은 윤석열이는 두 가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컨벤션 효과. 두 번째, 이재명이가 계속 실수하고 이재명이 저놈을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놈, 그다 하필이면 마누라 무슨 뭐 밤에 뭐 낙상 사고까지 터졌지, 말 실수 마야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좀 죽을 수니까 이 두 가지로 해서 지금 지지율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4개월 요 110일을 버텨내려 그러면은 후보 자체의 가장 중요한 건 후보 자체의 국민적인 인기와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말하자면 그 지지가 유지돼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런 개인적인 지지를 갖고 있잖아요. 인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무슨 정책 발표한 거 있습니까? 윤석열이가 어떤 인간인지 뭐 얘기합니까? 윤석열이는 지금 준비가 너무 안 돼가지고 공약도 지 입으로 못하고 그 데려다 놓은 교수들이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 윤석열이 지금 자꾸 실수하니까 아예 지금 윤석열이 안 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후보 부인도 굉장히 중요한데, 윤석열이 부인 어디 갔어? 김건희 같이 살기는 사는 거야 지금. 안에 그런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자, 아크로폴리스 저 강남 그 비싼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진짜. 이거 쇼윈도 부부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시간 조금 길어지는데 괜찮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예능 조만한 방송사 예능 프로에 윤석열이가 집에서 밥해 먹는 그걸 한다고 갔는데, 그거에서 계란 2개 깨갖고 저 계란말이 만드는 거를 보여줬는데요. 들어가면 다 집이나 뭐 아무리 비싼 집이나 뭐 작은 집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싱크대 있고 그 옆에 저 뭐 렌지 그죠? 이거 저 가스 오븐 있고 있는데, 그러면 녹화를 하러 온다는 걸 다 알았으면은 거기 깨끗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보이고 그 찬장에 있는 거를 열어갖고 윤석열이가 탁 꺼내갖고 필요한 거 물 탁 두고 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말입니다. 지저분해. 냄비가 다 올려져 있고 냄비가 그 앞에 싱크대에 냄비가 10몇 개가 놓여 있어. 그러니까 네티즌들, 우리 얼마나 네티즌들 눈썰미가 있습니까? 저 이상하다. 그러니까 누구 얘기는 김건희가 그 활동하고 대외 비즈니스 하니까 살림을 안 사는 모양이다. 그랬더니 다른 네티즌이 그러면은 가정부라도 있을 건데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텔레비 녹화하러 오는데 정리를 안 해놨나?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과감하게 저 김건희 저기 안 사는 거 아니야? 쇼윈도 부부 아니야? 정말입니다. 이 얘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어디 갔어 부인은? 부부 부인 우리도 모르고 그러면 대통령 뽑아야 됩니까? 대통령 못지않게 우리 유경수 여사님의 그 어떤 후광으로 영부인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의 지지율이 흔들립니다. 개인적인 어떤 그 자기의 인품과 자기 개인적인 어떤 지지 기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12월에 흔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약간의 어떤 스캔들만 나면 부인 쪽에 뭐 이런 쪽에 문제가 나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말씀이 길었지만은 우리 윤석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저는 아까 나름대로 내가 어떤 해답을 한번 제시를 여러분들께, 우리 애국 시민들께,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애국 시민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류하자. 윤석열이 못 찍어. 그런데 첫 번째, 우리 요구를 하자. 후보를 따듬어야죠. 첫째, 윤석열이가 우리 우파, 보수 우파의 지도자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끔 몇 가지 발표를 해달라요. 자유민주, 시장, 경제, 내각제 안 하겠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과 부국 강병 원칙을 어떻게 받아, 이런 어떤 입장을 밝혀서 우파임을 입증해다, 정체성을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금 내년에 우리 국민들은, 지금 우파 국민들은 정권 교체해야 되고 이래 나가면 내년에 이긴다고 보고 있어. 그러나 아니라 이겠죠. 부정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막판 이 좌빨들이 들고 나올 카드가 바로 선거 부정이라는 거 있으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부정선거 사유로 인정 안 하더라도 부정선거를 할 수 없게 선거법을 개정한다든가 하는 확실한 어떤 선거 부정을 막을 수 있는 방지 대책을 내놔라. 빨리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여야가 지금 선거법 개정 협상을 벌여서 사전성 투표를 이틀 하는 게 아니라 하루로 하고, 지금처럼 아무나 관내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반드시 관내에서 옛날 과거 부재자 투표 정도로 엄격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전자개표 사용이 좀 의혹이 많이 제기됐으니까 전자개표가 아닌 수개표로 적시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사전투표가 또 빠져먹습니다. 그 문제가 많으니까 그 보관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삼립방 박스에 넣어서 팩스 타고 보내는 이짓거리 못하도록 하는 부정선거에 대한 확실한 어떤 입장을 밝혀달라. 그리고 뭐 많습니다만은 결국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모르자라는 2%를 챙기고 확실하게 찍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그 다음에 특검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겁니다. 아직도 좀 태극기를 들고 있는 우리 애국 동포들은 박 대통령의 입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는 결국 어느 순간에 가서는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과 특검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관이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자기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 친구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은 우리 옥중에 계신 대통령께서도 메시지가 나올 거라서.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일찍이 2004년 전당대회에서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될 때 수락사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과 결혼했다. 그 약속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특검 수사에서도 드러났고 이 재판에서도 드러났지만은 그렇게 털고 먼지를 털었는데도 먼지가 단돈 1원도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만 사랑하시는 분, 정말 자기를 잡아넣은 윤석열이 있지만저 정말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윤석열이를 지지해 주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 윤석열 패거리들 그 뒤에 있는 조중동이 벌써부터 막 쓰고 있잖아요. 김대중이라는 전직 주필 저자 올해 들었으면 3번의 사설을 통해서 박근혜는 사감을 버리고 대의를 취해야 된다는 등 옥중에 있는 박근혜를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는 수 없죠. 옥중에 계시는 어른은 당연히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시련이고 압박이니까. 그러나 윤석열이가 어떤 메시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그때 우리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히신다면 우리는 그 입장을 100%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자 이거예요. 4개월 남았는데 지금 윤석열 만세 윤빠짓거리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년 1월까지 기다리란 말이죠. 왜 성급하게 났습니까? 지금 집회들이 막 깨지고 있습니다. 막 뛰쳐다. 왜 그런지 압니까? 태극기 들고 다니는데 윤석열이 만세 정권 교체하는데 끼고 싶은 거예요. 이 성급한 제가 일찍이 얘기했죠.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대동구다는데 들썩거리고 엉덩이가 들썩거려서 못 참는 게 이 정권 교체한다는데 막 가고 싶고 뭐 윤석열이 막 하는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 한마디 끼어야지. 지도 뭐 사는 것 맞습니다. 가시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애국 동지들만큼은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지금은 당분간 유보하시고 윤석열이를 우리 우파 지도자로 따듬어 만들거나 아니면 비판하고 독려를 해서 끌고 가야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윤석열이가 정말 진솔하게 탄핵과 특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그것을 우리 옥중에 계신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화답하는 어떤 그런 모양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윤석열이 지지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의 시나리오일 뿐이죠. 어떻게 돌아갈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올해 12월까지 자 이재명 후보 교체 등등 많은 지금 발언이 있습니다. 후보 이재명이를 후보 교체하는
그런 극한 상황이 왔을 때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 후보인 윤석열이가 과연 후보 자격을 버틸 수 있을지 어느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홍준표가 지금 밖에 딱 나오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홍준표가 선거 안 돕겠다고 하고, 자, 청년의 꿈이라는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막 조회수가 1000만 회수가 넘었어. 젊은 청년들하고 거기서 그냥 이제 온라인으로 그냥 계속 단톡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 이미 옆에서 딱 학구방 하나 가건물 지어놓고 윤석열이 거꾸로 지면은 지가 대타로 나오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정말 솔직한 말씀 드리는 거,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을 겁니다. 지금 1등, 2등 여야 후보들 둘 다 갈아치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관, 앞서도 지난번에도 이번 선거는 희한해요. 어느 놈이 잘났느냐를 뽑는 게 아니라 호감도 비호감도 1등, 2등끼리 붙었는데 어느 놈이 덜 미우냐, 어느 놈이 덜 때가 묻었느냐, 어느 놈이 덜 좀 나쁜 놈이냐, 이거 고르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제끼놓고 바꿔가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제3당 지금 김동연이라는 자가 또 노려보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또 뭐 좀 부차적인, 지금 윤석열이는 국힘당이라는 당의 후보일 뿐이에요. 우리 보수 진영 전체의 후보는 아니에요. 자, 되든 안 되든 국가혁명당에도 김경재가 나와 있고, 자, 저기 우리 공화당에는 조원전이도 후보하겠다 그러고 있고, 뭐 최대집이도 지금 변이제 없고 뭐 나오가 돌아다니고 있고 많습니다. 자, 안철수가 문제 아닙니까? 안철수가 지금 적게는 4%에서 많게 6%까지 나옵니다. 안철수 표도 얻어야 합니다. 안철수를 대상으로 해도 좋고요. 저는 윤석열이는 아직은 국힘당의 후보일 뿐 우리 보수 전체의 후보가 아니다. 이 작업도 윤석열이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안철수까지 끌어들여와서 우리 보수 전체의 후보가 됐을 때 우리는 또 마음을 또 더 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얘기하죠.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늘로 1696일째 감옥에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연설 때 말씀했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느 날, 올해 안에 어느 날 예상치 못했던 시기에 석방대에 나오실 것 같다. 자, 이제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그저께죠. 목요일날 이 김종석이가 얘기를 드디어 했습니다. 김종석이가 지금 어떤 놈입니까? 어쨌든 문재인 정권의 초대 비서실장이고 어쨌든 서열 2위였고 내년 종로 선거에 출마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김종석이 이제 그 다음 이제 대권 후보로 또 가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임종석이가 무게가 다르죠. 임종석이가 문재인이 임기 끝나기 전에 대사면을 해야 된다. 아주 뭐 고상한 말을 했는데 속 세 번이 그죠. 자, 한명숙이, 그 다음에 저 구속되어 있는 이석기, 민노총, 석방은 되어 있지만 민노총 그 누굽니까? 한상균이. 자, 이런 자들 사면시켜줘갖고 이제 내년에 활동시키려고. 사실은 이런 얘기도 돌았어. 한명숙이를 올 봄에 적당해서 사면 내갖고 검찰 수사가 잘못된 거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해가지고 한명숙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든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죠. 검찰에서 제동이 걸렸고. 자, 그런데 그 의도가 불순하죠. 이석기 불과 한명숙이 사면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로서는 저 몸도 약하신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나오시는 걸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서글프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라거나 정치인들로서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구속된 적이 있지만 이런 큰 그림 속에서 탁 상대에 대한 배려, 전직 국가 대통령에 대한 예우, 이런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이 논의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이 문재인이, 저 더불어민주당 임종석이, 이재명이 이런 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 대통령의 석방을 놓고 장난을 치고 미끼를 던지고
이 바람을 잡고 이게 괘씸하고 서러울 뿐이지만은 우리로서야 고생하시는 대통령이 일찍 나오시는 걸 우리가 받아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만일 올해 안에 나오시게 되면은 자, 또 이 선거판이 또 요동을 합니다. 작년 4.15 총선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냥 당시 이름도 말 안 했죠. 다수 당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시라고 사실상 그냥 방임했습니다. 왜냐? 대통령께서는 정치 감각이 있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대통령 밑에서 자랐잖아요. 또 실제 정치해봤잖아요. 선거 55전 무패전 선거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잖아요. 정치력이 있습니다. 판단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는 대통령께서 어떤 정치적 감각으로 승부를 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어느 순간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 나오는 동기가 불손할 뿐이지만 나오시는 건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정치판이 지금 앞으로 4개월 110일이 남았지만 굉장히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성급한 마음을 품지 마시고 우리 정말 진정한 우리 애국 동지님들, 우리 자유시민의 의지로서 냉정하게 지켜보고 우리가 어느 순간 결심을 할 때가 온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